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도 또 어쩌면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뒤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공책 한 권. 그 안에는 60년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만든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 할머니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레시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 씨, 58세.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부엌에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가득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향기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아직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한참을 현관에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도마, 손때로 반들반들해진 주걱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빼곡히 붙어 있는 노란 메모지들. 미경 씨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 우린 후 된장 3스푼,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볶다가 김치 넣고, 미경이가 좋아하는 잡채는 당면 먼저 삶고. 이런 메모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딸이 좋아하는 잡채를,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손자들이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조금 옮기는 순간 뒤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발해서 언제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공책. 하지만 표지에 적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의 정갈한 손글씨로 우리 가족 요리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을 뻗어 공책을 집어들었을 때 마치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2년 5월. 시집와서 처음 해본 미역국. 남편이 맛있다고 해줘서 너무 기뻤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미경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962년이라니 60년도 훨씬 넘은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기를 쓰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3년 10월. 첫째 미경이가 태어났다. 자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경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레시피를 꼭 기억해둬야지. 딸이 커서 아이를 낳을 때 해줄 수 있도록. 미경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날부터 언젠가 자신이 엄마가 될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레시피를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966년 3월, 둘째 성우가 감기에 걸렸다. 배즙을 내서 꿀에 타서 먹였더니 금세 나았다. 아이들 아플 때는 이게 최고야. 미경 씨도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 아프면 어머니가 늘 배즙을 꿀에 타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해주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기억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1968년 12월, 남편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생활이 힘들다. 미경 씨는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을. 그래도 아이들 영양은 챙겨야지. 콩나물국에 달걀 하나씩만 풀어도 든든해한다. 생활이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어머니는 아이들의 영양을 챙기기 위해 고민하셨던 겁니다. 비싼 고기를 살 수 없으니 콩나물과 달걀로라도 단백질을 채우려고. 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차려지는 밥상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건지. 당연한 줄만 알았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75년 8월, 미경이가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본다고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 미경 씨는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그 시절을. 야식으로 라면 끓여주는데 달걀이랑 대파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어 한다. 우리 딸 꼭 좋은 학교 갔으면. 그 라면을 미경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밤 11시쯤 되면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을 들고. 공부하느라 고생이다. 이거 먹고 힘내라. 그러고는 다시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라면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담겨 있었는지. 어머니는 라면을 끓이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 딸 좋은 학교 갔으면 하고. 1978년 6월, 성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다. 첫 월급 타는 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야겠다. 이제 우리 아들도 어엿한 어른이구나. 동생 성우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경 씨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성우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어머니가 갈비찜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우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머니에게 요리는 그냥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을 음식으로 전하셨던 겁니다. 공책의 중간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1982년 3월, 미경이 결혼 준비로 바쁘다. 신랑 되는 사람이 참 착해 보인다. 미경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처음 만나셨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미경이가 해줄 수 있는 요리들을 정리해서 알려줘야겠다. 다음 페이지에는 정말로 미경 씨를 위한 요리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이를 위한 요리 레시피라는 제목 밑에는 5가지 요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기본 중에 기본, 이것만 잘해도 훌륭한 며느리. 김치볶음밥, 남은 밥 처리할 때 좋음, 계란 하나면 금상첨화. 닭백숙, 시댁 어른들 오실 때나 남편 기력 보충할 때. 미역국, 생일이나 몸조리할 때 꼭 필요함. 잡채, 명절에
미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각 요리마다 자세한 조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양념은 얼마나 넣는지, 실패하지 않는 비법은 무엇인지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경아, 요리는 정성이야. 비싸고 좋은 재료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는 따뜻한 국물 하나만 끓여줘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기억해. 결혼 초기 미경 씨는 요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귀찮으실 텐데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딸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딸이 시집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공책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3년 12월 미경이가 첫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 미경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과 두려움. 입덧이 심하다니까 매실청 만들어서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태교에 좋은 음식들도 정리해서 맞았습니다. 입덧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매실청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매실청 덕분에 미경 씨는 입덧을 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1984년 7월 손자 준호가 태어났다. 첫 손자 준호. 미경 씨의 첫 아들입니다. 미경이 산후조리 도와주러 가야지. 미역국이랑 잉어국 끓여주고 몸보신에 좋은 닭백숙도. 출산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당시에는 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자신이 막 태어났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미역국 레시피를 기억해 두셨다가 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미경 씨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공책에는 단순히 요리법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인생이, 한 어머니의 사랑이, 한 가족의 역사가, 6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머니는 매일매일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화려한 말 한마디 없이, 거창한 표현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음식을 만들면서 미경 씨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페이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며 몸이 불편해지셨을 때의 이야기들. 이 공책을 끝까지 읽으면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눈물을 닦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머니나 할머니가 곁에 계신가요? 아니면 멀리 계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경 씨는 공책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5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첫 손자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미경 씨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달걀말이를 좋아한다. 소풍 도시락 싸줄 때는 꼭 달걀말이랑 김밥. 준호는 달걀말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소풍날이면 할머니가 꼭 달걀말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말아주신 달걀말이. 준호는 그걸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1992년 8월, 여름 휴가 때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다. 미경 씨는 그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만든 팥빙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 팥을 직접 삶아서 만드니까 시원하고 달콤하다고. 할머니의 팥빙수.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만 가면 팥빙수를 조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팥을 삶아서 빙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빙수랑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팥빙수는 팥알이 굵직굵직하고 단팥의 단맛이 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성우 아들 민수가 수능을 본다. 동생 성우의 아들 민수 이야기였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줬다. 시험 잘 치라고. 우리 손자 좋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미경 씨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싸들고 성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었습니다. 미역국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미신이야. 아침 굶고 시험 보는 것보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훨씬 낫지. 게다가 미역국은 영양도 좋잖아. 어머니는 속설보다 손자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빈속에 시험 보느니 든든하게 먹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미경 씨는 공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각 손자, 손녀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운 걸 못 먹는다. 맞았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할 때 준호 것은 따로 덜어서 순한 맛으로 만들어줘야 함. 고춧가루 넣기 전에 미리 덜어두기. 할머니는 이렇게 준호를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준호만 매운 걸 못 먹으니까 할머니는 조리 중간에 미리 덜어서 순한 맛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민수는 당근을 싫어한다. 동생 성우의 아들 민수는 당근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당근만 보면 입도 안 대곤 했습니다. 잡채 만들 때 당근은 아주 잘게 썰어서 넣기. 그럼 민수도 모르고 먹음. 당근도 영양이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먹여야지. 할머니는 민수가 당근을 싫어한다고 해서 당근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잘게 썰어서 넣으셨습니다. 민수가 모르게 그래도 영양은 챙길 수 있게. 지은이는 계란을 좋아한다. 막내 손녀 지은이는 계란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계란찜이나 달걀말이 만들어주면 정말 좋아함.
지은이 올 때는 계란을 넉넉히 준비해 두기. 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여럿인데도 각자의 입맛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준호는 매운 걸 못 먹는다는 것, 민수는 당근을 싫어한다는 것, 지은이는 계란을 좋아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깊고 세심한 사랑.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는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남편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아이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공책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8년 추석. 온 가족이 모였다. 미경 씨는 그 추석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나물 9가지에 전도 부치고 갈비찜까지. 힘들긴 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기쁘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행복이구나. 할머니의 행복.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맛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할머니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미경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추석 음식 준비하시느라 며칠을 고생하셨는데 정작 가족들은 금방 먹어치우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설거지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도 어머니는 늘 웃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가족들 맛있게 먹으니까 좋아하셨습니다. 그게 진짜였던 겁니다. 힘들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가족들의 행복이 어머니 자신의 행복보다 더 컸던 겁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공책의 글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또박또박한 글씨가 아니라 약간 흔들리는 글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 미경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구나. 2005년이면 어머니가 70대 중반이셨을 때입니다. 그래도 손자들 방학 때 오면 뭔가 해줘야지. 간단한 요리들로 메뉴를 바꿔야겠다. 관절염으로 서 있는 것도 힘드신데 그래도 손자들을 위해 요리를 계속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방법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복잡한 요리 대신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2008년 3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미경 씨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고 오셨을 때 가족들은 걱정했었습니다. 이제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써야 한다. 가족들 음식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어머니는 자신이 아프신데도 가족들 건강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쓰겠다고, 가족들 음식을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미경 씨는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이제 힘드시면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해 먹을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요리하는 게 좋아. 너희들 밥 먹는 거 보는 게 좋단다.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책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걸 빼앗는 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빼앗는 거였던 겁니다. 2010년 여름. 손이 떨려서 채 썰기가 어렵다. 글씨가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셨나 봅니다. 그래도 김치는 직접 담그고 싶다. 미경이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 손이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래도 김치는 직접 담그고 싶으셨습니다. 미경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미경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 김치 담그는 거 좀 도와줄래? 미경 씨는 바빴습니다. 주말에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김치 사 먹는 거 맛있어요. 그냥 사드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정말로 김치를 담그고 싶으셨던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손이 떨려서 혼자는 못 하시니까 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담그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미경 씨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편하게 쉬시라는 게 효도지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직접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2012년 설날 온 가족이 모이는데 예전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떡국만큼은 직접 끓여주고 싶다. 어머니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 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가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괜찮아요. 음식 많이 안 해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우리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못한다. 그 시절을 미경 씨는 기억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춰버렸던 그때. 그래도 밑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 싶은데 미경이가 위험하다고 오지 말라고 말린다. 맞았습니다. 미경 씨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요. 특히 어르신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집에만 계세요. 어머니는 알았어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공책을 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2021년 추석. 가족들이 모이지 못했다. 2021년 추석.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지 못했던 그 추석. 혼자서 송편 조금 만들어 먹었는데 왠지 쓸쓸하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어야 음식도 제맛인데. 미경 씨는 상상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송편을 만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예전 같으면 딸도 오고 아들도 오고 손자 손녀들도 다 와서 왁자지껄 떠들며 함께 송편을 빚었을 텐데 그 추석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송편을 만들고 혼자서 드셨을 겁니다.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당시에 미경 씨도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죄송해요. 올해는 못 가서. 어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는 만족해. 하지만 이 공책을 보니 괜찮지 않으셨던 겁니다. 쓸쓸하셨던 겁니다. 그래도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다고 하셨던 겁니다. 2022년 5월 미경이가 반찬 갖다 주겠다고 한다.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고 난 후였나 봅니다. 미경 씨가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고마운 딸이지만 아직은 내가 해주고 싶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딸이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고맙지만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빼앗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경 씨는 공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고 페이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 각각의 입맛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뭘 좋아하고 누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셨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편하게 쉬시라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심호흡을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성우야,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아.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다. 아마 오래지 않아 너희들을 떠날 것 같다.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남긴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 편지를 쓰셨던 겁니다. 이 공책에는 6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아니야. 미경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레시피가 아니라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그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 마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건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 때의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매일매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만든 음식들이야. 비싸고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가득 담아서 만들었단다. 미경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공책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경아, 내가 어릴 때부터 잡채를 그렇게 좋아했지? 잡채? 맞았습니다. 미경 씨는 어릴 때부터 잡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당면이 쫄깃하고 야채가 아삭아삭한 게 내가 힘들 때마다 잡채해주면 금세 기운이 났잖아. 그랬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머니가 잡채를 해주시면 정말 기운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때는 잡채 만들어 먹어.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경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을 응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잡채를 통해서 성우야, 넌 어릴 때 편식이 심했지. 동생 성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를 거야. 당근을 싫어한다고 해서 갖은 방법으로 숨겨서 넣었는데 그래도 다 찾아내더라. 미경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성우는 정말 편식이 심했습니다. 특히 당근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잘 먹니? 건강한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의 식습관을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준호야, 넌 할머니 팥빙수를 그렇게 좋아했지? 여름마다 오면 만들어 달라고. 할머니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 첫 손자 준호 이야기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은 달콤한 것도 먹고 어린 마음도 잊지 마라. 할머니는 손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민수야, 지은이야. 너희들도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었지? 할머니는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단다. 민수와 지은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손자, 손녀들의 입맛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공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미경 씨는 귀를 기울이듯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사랑을 나누는 거야.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음식은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방법이야.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음식으로 가족들을 챙기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미역국을 끓이시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할머니가 없어도 가족들끼리 자주 모여서 함께 밥 먹어. 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자주 모여서 함께 밥을 먹으라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줘. 그게 바로 가족이 하는 일이야. 미경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가족입니다. 이 레시피들은 이제 너희들 것이야. 할머니의 사랑과 함께 물려주는 거야. 어머니는 이 60년간의 레시피를, 사랑을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잘 간직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 음식 속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할머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만들어줘. 다음 세대에게. 미경 씨는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이 사랑을 계속 전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미경 씨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0년간 매일매일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드셨던 것. 그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었고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씨는 오랜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보면서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먼저 삶았습니다. 어머니의 메모대로 너무 오래 삶지 않고 쫄깃한 식감이 남도록 야채들을 하나하나 썰었습니다. 당근, 양파, 피망, 버섯 각각 따로 볶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채는 각각 따로 볶아야 색깔이 예뻐. 섞어서 볶으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야채를 하나씩 볶았습니다. 당근, 양파, 피망 각각의 색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재료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만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 정말 고소한 향이 났습니다. 미경 씨는 잡채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완성된 잡채를 보니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젓가락 맛을 봤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잡채에도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 씨 자신의 사랑이 어머니가 60년 동안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미경 씨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할 차례였습니다. 1년 후, 미경 씨는 부엌에서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미경 씨는 이제 능숙하게 잡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볶아서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며느리가 다가와 당근 써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지은이도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지은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큰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부엌은 북적북적했습니다. 여자들은 요리를 하고 남자들은 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의 기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우가 큰할머니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시우는 사진 속 큰할머니를 보며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사진 속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들. 모두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제안으로 가족들은 잠시 묵념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경 씨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주 모이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처럼 살겠다고,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가족들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맛본 손자, 손녀들이 말했습니다. 이 맛이 정말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라고, 엄마한테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싶다고. 가족들은 음식을 먹으며 어머니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여름마다 만들어주시던 팥빙수, 아플 때 끓여주신 미역국, 도시락에 넣어주시던 달걀말이.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각자가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셨을 거라고. 60년간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드셨으니까. 식사 후 미경 씨는 어머니의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할머니가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사랑을 나누는 거야. 서로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방법이야. 미경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가족들끼리 자주 모여서 함께 밥 먹어.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줘. 그게 바로 가족이 하는 일이야.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모이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고 각자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만들어주자고. 할머니처럼.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미경 씨는 새로운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세대의 요리 일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고.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새 공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할머니의 레시피와 함께. 몇 달 후, 지은이는 대학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달걀말이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큰할머니의 레시피대로. 친구들이 맛있다며 어떻게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큰할머니 레시피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불을 약하게 하는 거라고. 친구들은 지은이의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큰할머니가 6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들은 감동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할머니한테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늦기 전에. 준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정말 맛있다며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한테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만들어주시던 맛이라고.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셨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요리 실력이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할머니는 요리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준호는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의 공책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팀원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달걀말이와 잡채를 넣어서. 동료들이 직접 만든 거냐며 놀라워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레시피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동료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함께.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통해 그들의 친구들에게, 연인들에게, 동료들에게. 어느 일요일 오후, 미경 씨는 어린 증손자 시우와 함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시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할머니랑 달걀말이 만들어 볼까? 시우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할 수 있냐고. 미경 씨는 시우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달걀을 풀었습니다. 여기에 소금 조금, 설탕 조금 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우가 노란색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시우와 함께 달걀물을 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조금 흘렸지만 괜찮았습니다. 불은 약하게 해야 한다고, 센 불에서 하면 타버린다고 알려줬습니다. 미경 씨는 시우와 함께 천천히 달걀을 말았습니다. 시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서 함께. 시우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냐고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시우는 천재라고. 달걀말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우가 직접 만든 첫 번째 요리였습니다. 시우가 물었습니다. 이거 큰할머니도 이렇게 만드셨냐고.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큰할머니가 할머니한테 가르쳐 주셨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줬고, 이제 할머니가 시우한테 가르쳐 주는 거다고. 시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도 나중에 자기 아기한테 가르쳐 줄 거라고.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사랑이라고. 대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미경 씨는 시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시던 그 따뜻함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달걀말이를 한 입 베어 문 시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자기가 요리를 잘하는 거 맞냐고.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우는 최고라고. 큰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시우가 참 잘한다고. 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큰할머니한테 자기가 달걀말이 만들었다고 맛있게 보이냐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씨는 자신의 요리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오늘 시우와 함께 달걀말이를 만들었다. 시우가 너무 좋아해서 기뻤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손주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어머니가 60년 동안 이 일기를 쓰셨는지.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시우가 커서 자기 아이들에게도 이 달걀말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우리 큰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남겨주셔서 저도 어머니처럼 살게요.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살게요. 미경 씨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계속 그렇게 해.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며 살아. 미경 씨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할머니의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60년간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에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비싼 재료도 화려한 기술도 아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할머니 요리의 진짜 비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60년 동안 매일매일 가족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미경이가 힘들어 보이던데 좋아하는 잡채를 해줘야지. 준호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던데 따뜻한 국을 끓여줘야지. 시우가 요즘 달걀말이를 좋아하던데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할머니 음식의 비법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요리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만들면 그게 바로 사랑의 레시피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도 어머니도 비슷한 사랑을 주셨을 겁니다. 매일 밥을 지으시고 반찬을 만드시고 가족들을 챙기시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혹시 지금도 곁에 계신 어머니, 할머니가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라면 하나라도 좋습니다.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여주세요. 음식 속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추억을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요리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할머니,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특별한 음식, 그 추억들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밥 드세요. 음식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서로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방법이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